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1,800억 원 규모의 익산 웅포 골프장의 회원권 보증금이 휴지 조각이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면서 아무도 회원권 보증금 반환 책임을 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골프장은 지난 2005년 개장을 앞두고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1000여 명의 회원들이 3,500만 원에서 5억 원짜리 회원권을 사들였습니다. 회원권 보증 금액만 모두 1,800억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골프장의 주인이 바뀌면서 이 회원권 보증금 반환 의무가 누구에게 있느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 소속 회원들은 협약서와 주식 매매 계약서 등을 근거로 이 골프장의 최대 주주인 주식회사 베어리버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회원들과 체결한 협약서 내용을 또 승계하라고도 명시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피보증금은 분명히 보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식회사 베어리버는 다른 협약서를 근거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페 보증금은 주식회사 베어리버에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회사 남의 집 빚을 여기서 갚아주는 것 자체가 배임이에요. 저 징역 가는 이거 똑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식회사 베어리버는 주주들에게만 시설 이용권을 주는 이른바 주주제 골프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관에는 회원권 금액의 1.5%를 출자하고 입회금 반환 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는 조건으로 주주 자격을 부여하고 회사는 주주들에게 입회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은 회원들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회원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온갖 수단의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법률적인 전문가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은 분개하고 있는 거죠. 회원들의 돈으로 만들어진 회원제 골프장은 법으로 회원들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원들의 권리를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1,800억 원에 이르는 회원권은 이제 휴지 조각이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회원들의 피해가 커진 것은 전라북도의 안이한 대응이 한 몫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원호 기자입니다. 최초 웅포 골프장을 조성했던 웅포 관광개발은 막대한 부채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감정가 1,800억 원짜리 골프장은 공매 절차를 거친 끝에 248억 원이라는 헐값에 한울 INC로 넘어갔습니다. 한울 INC는 자신들이 지정하는 자가 회원권 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골프장의 각종 사업권을 무상으로 넘겨받았습니다. 이후 한울 INC는 전라북도의 대중제 코스의 운영자를 자신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고 전라북도는 이를 허가했습니다. 문제는 전라북도가 회원권 보증금 반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건을 달지 않고 이를 허가해줬다는 점입니다. 회원제를 인수한 게 아니고 대중제를 더군다나 공매를 인수를 하다 보니까 이걸 공매를 인수를 해서 자기들이 명의 등록 변경 신청을 했는데 그거를 우리들이 자꾸 그 회원제는 어떻게 할 거냐 따지기는 힘들잖아요. 300여 명의 회원들이 권익을 침해당했다며 전라북도를 상대로 변경 등록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도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업권을 승계하려면 회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도 함께 받아야 하는데 이를 회피하려는 목적의 사업자 변경 등록 허가는 위법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한울 INC의 운영권을 잡은 일부 회원들이 소를 취하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전라북도의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회원들의 권리를 승계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줬으면 좀 승계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함으로써 저희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지켜보는 수밖에 없죠. 저희들이 그게 개입을 해서 지금 현재 당장 회원권 이걸 뭘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니까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어서 행정당국의 잘못된 처분이 결국 회원들의 피해를 키운 셈이 됐지만 전라북도는 회원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며 여전히 손을 놓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이 조선 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에 따른 증인 채택 문제로 통과되지 못하면서 전라북도가 국가 예산 97억 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추경 예산 97억 원 가운데 고군산 군도 관광 편익시설 35억 원과 군산 조선업 일자리 희망센터 17억 원, 그리고 조선 기자재 업종 전환 3억 원 등은 시급한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야 대치 국면으로 추경 예산 통과가 미뤄지면서 고군산 군도 편익시설 확보와 일자리 창출의 적자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새만금에 들어설 한중 FTA 산업단지의 화장품 산업에 집접화하는 바이오 뷰티 단지 조성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한중 FTA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바이오 뷰티 단지를 조성해서 특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이오 화장품의 연구개발센터와 시험 분석센터를 만들고 화장품 소재로 활용할 생물 자원의 정보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도의회 의원들이 이달 말부터 국외 연수를 떠날 예정입니다. 또 외유성 국외 연수가 뻔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5개 나라를 일주일 동안 방문하는 빡빡한 일정이라서 해당 국가의회 방문이 어렵게 됐습니다. 매번 이렇듯 사전 준비가 허술해서 내실 있는 연수를 다녀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도의회 5개 상임위원회의 국외 연수 일정입니다. 이달 말부터 다음 달 하순까지 동유럽과 중국, 일본 등으로 떠납니다. 이 가운데 동유럽으로 연수를 떠나는 행정자치위원회 일정을 살펴봤습니다. 의원 8명과 직원 4명이 몬테네그로와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와 체코를 갑니다. 7박 9일의 일정이지만 비행기를 타기 위해 오가는 시간과 비행 시간을 제외하면 7일에 불과합니다. 7일 동안 5개 나라를 견학하면 거리가 너무 멀어 매일 차량 이동에만 최대 6시간가량을 허비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연수가 될 턱이 없습니다. 슬로베니아 가셔야 되고 크로아티아 가시고 몬테네그로까지 가신다고 그러시면 거의 차량 이동이 아마 엄청 나실 거예요. 동선만 봐도. 6시간 걸린 것도 왜냐면 길이 밀리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런 경우도 있고. 이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해당 국가 의회 방문은 불가능합니다. 의회 건물 앞에서 사진만 찍고 돌아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외유성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의회 같은 거 방문하시려고 그러지만 미리미리 최소한 6개월 전에는 컨택을 좀 주셨어야 되거든요. 회사라든가 영상을 직접 나오지 하지 않고는 100% 눈도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유성 연수가 뻔한 이유는 준비가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6개월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데 매번 급하게 구성하다 보니 관광 코스가 많이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먼 구성이 7월 이후에 되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도 또 의원님들 간에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들이 좀 늦게 좀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의원들은 해마다 1인당 250만 원의 국외 연수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전북 도의회 전체로는 1억 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매번 부실한 준비로 외유성 국외 연수 논란에 휘말리면서 아까운 예산만 낭비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가 어제 전주시 의회에서 원례회를 갖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화폐 수급 업무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정부가 장차관급 등 각종 고위급 인사에서 전북 출신 인재의 등용을 외면하고 있다며 지역균형 인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전주시가 도심 열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난개발을 억제하고 친환경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대형 건축물을 건축할 때 바람길을 최대한 확보하고 건물 잔여 공간의 인공 포장을 최소화하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키로 했습니다. 또 건물 옥상과 외벽의 복사열을 차단하기 위해서 차열 도료와 쿨루프 사업을 시행하고 옥상 녹화와 빗물 저금통 사업 등으로 도심 생활 환경을 개선키로 했습니다.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들의 지역 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돼서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지역인재 채용 법안의 핵심은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할 때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뽑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에서 각각 발의한 법안은 채용 비율을 35% 이상 또는 40% 이상으로 정해놓았습니다. 35%만 적용돼도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은 지난해 기준 66명에서 158명으로 2배가 넘게 늘어나게 됩니다. 지역대학에 있는 학생들은 매우 좋은 취업지를 얻게 되고 재학생들도 이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가 될 것이고. 하지만 특정 지역 학생에게 혜택을 주는 이 법안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정신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지역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할당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지역에 따른 차별인 것이죠. 또 35% 이상을 의무적으로 뽑게 되면 해당 공공기관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제로 규정을 하게 되면 기관에서 필요한 적합한 인재가 아닌 사람이 채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의 입장에서는 그걸 굉장히 싫어하죠. 이 법이 제정되면 전국의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모두 해당 지역 학생을 35% 이상 뽑아야 됩니다. 때문에 전북 학생들이 다른 지역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들어가기는 훨씬 어렵게 됩니다. 오늘 저녁 방송되는 시사기획판에서는 지역인재 의무 채용 법안의 주요 쟁점을 살펴봤습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과학의 원리를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제11회 전라북도 과학축전이 오늘 전북도청에서 개막했습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다를 주제로 오는 28일까지 사흘 동안 펼쳐지는 이번 행사 기간에는 로봇 페스티벌과 가족 로봇 만들기 대회, 에어로켓 발사 대회 등 130여 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행사를 주최한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교육청은 올해는 관람객이 다양한 과학 문화를 체험하고 소통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제20회 무주 반딧불 축제가 내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무주 남대천과 진암공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내일 오후 7시에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반디 길놀이를 시작으로 20주년 기념 창작 공연 형설지공과 반디 갈라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이 밖에 축제 기간에는 맨손 송어 잡기와 섭다리 공연, 반딧불이 신비 탐사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군산경찰서는 농가를 돌며 상습적으로 농산물을 훔친 혐의로 군산에 살고 있는 55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부터 한 달 동안 군산과 전남, 충남 등 전국의 농가를 돌며 15차례에 걸쳐 마늘과 쌀 등 540만 원어치의 농산물을 훔쳐 시장에 내다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구름이 많겠고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리면서 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29도로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구름이 많다가 밤에 흐려져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29도가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이번 비는 휴일인 모레 아침까지 내리다 그치겠으며 비가 내린 뒤에는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기능성 화장품 등을 생산하는 제너럴바이오가 남원의 공장과 연구소를 준공했습니다. 지난 2007년 창업한 제너럴바이오사는 현재 직원 50여 명, 연매출 60억 원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사회적 기업 최초로 내년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함께 비가 오지 않아 가뭄 피해가 우려되자 완주군이 관정개발 사업비 3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완주군은 또 농기계 수리 전문가가 13개 읍면의 양수기 78개를 점검하는 한편
농가의 고추 등 밭작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순창군이 강천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관광객 전용 도보길을 조성합니다. 데크형 길로 만들어지는 관광객 전용 도보길은 강천호 옆으로 이어지는 1.1km 구간에 조성되며 전망대와 쉼터 등을 갖추고 단풍 관광철 이전에 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